교육에 들어가기에 앞서 영상을 하나 먼저 보겠습니다. 집중해서 잘 봐주세요. 여러분들은 이제 짧은 동영상 하나를 보실 겁니다.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 가운데 흰옷을 입은 여성들이 공을 몇 번 패스하는지를 맞춰보세요.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16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고릴라를 보셨나요? 아니면 다른 변화를 보신 분 계신가요? 다시 한번 영상을 보겠습니다. 하버드 심리학과에서 만든 이 실험 영상을 본 사람 가운데 지금까지 절반이 고릴라를 보지 못했습니다. 고릴라를 보셨다면 여성 한 명이 밖으로 나가고 커튼 색깔이 바뀐 건 어떤가요? 보셨나요? 있는데 못 보는 거죠. 그리고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그 관성에 따라서 자기 하는 일에 막 몰두하고 이러다 보면 이 세상이 바뀌는 걸 잘 모르거든요. 못 본 사람들은 아예 못 봤다는 인지조차 못합니다. 이 실험에서 본 것과 같은 일이 우리가 살아가면서는 없었을까요? 내가 하는 일에만 몰두해서 세상의 변화를 잘 느끼지 못하며 살지는 않았나요? 오늘은 우리가 이제까지 인지조차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노동조합에 대해서 조합원이 되기 전까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좋은 이미지였나요? 아니면 나쁜 이미지였나요? 대부분 과격한 이미지, 파업, 빨간 머리띠 이런 것들이 떠오른다고 많이들 대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접한 노동조합은 그런 곳이었나요? 영상 속 남자의 목소리처럼 이 사회를 보이게, 보이지 않게 지배하는 존재들이 있다는 겁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이 질문은 EBS가 시민들의 노동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던진 건데요. 시민들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노동자는 좀 창의적이기보다는 뭐라 그러지? 어떤 일을 할 때 이렇게 잘못하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뭔가요, 노동자가? 노동자는 그러니까 몸을 많이 써서 이렇게 하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는 임금을 벌기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노동자라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지시받은 사항을 그대로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대부분 부정적이던 노동자에 관한 기준.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노동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당신은 노동자인가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노동자가 뭐였더라? 아까 말했죠. 엄마가 저런 일을 하고 월급을 받고 노동자. 아, 노동자인가요? 네. 응? 네라고 해. 왜냐면 일을 하니까 해요. 왜 그렇게 아이의 말이 정답인 걸 알면서도 엄마는 망설여집니다. 그냥 돈 월급 받으면서. 저희도 또 애들한테도 이렇게 환경미화원이 이제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노력하지 않고 그러면 정말 힘든 일을 해야 된다. 그런 표현을 할 때 가끔은 이런 노동의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좀 이렇게
틀린 것 같아요. 나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 뭐 노동운동을 한다던가 그런 데 있을 때 좀 먼 얘기처럼 좀 들리기도 했었는데 또 이렇게 또 보니까는 아, 나도 결국 그 중에 한 사람이구나 뭐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저희 아이들한테 그런 거를 가르칠 수 있다면 가르치고 싶죠. 저도 가르치고 싶고 저도 지금이라도 이 나이지만 배우곤 싶어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나도 노동자고 내 가족, 내 친구들도 모두 노동자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노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배우고 싶으신가요? 오늘은 우리가 조금은 멀게 느꼈던 노동자, 노동조합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노동조합은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33조 1항에 보면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및 당체 행동권을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권리를 우리는 노동 3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노동 3권의 첫 번째인 단결권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으로 모여서 조직을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속해 있는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단결해서 노동조합을 만든 다음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키고 신장시키기 위해 사용자와 교섭을 해야겠죠. 노동자 개인이 사용자에게 노동조건을 개선해달라는 말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이라는 집단이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입니다. 처우 조건이나 임금에 대해 노사가 협의 테이블에 앉아서 의논하고 절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권리가 바로 단체 교섭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논하다가 접점이 안 모일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용자가 자본과 힘으로 노동자들을 밀어붙이면 우리 노동자들은 무엇으로 대항해야 할까요? 단체 행동하면 떠오르는 것은 파업일 텐데요. 바로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세 번째 단체 행동권입니다. 물론 파업 말고도 다양한 방법의 단체 행동이 있습니다. 이렇게 헌법에 보장될 정도로 중요한 노동조합에 대한 권리. 그런데 많은 사람이 권리를 모르거나 회사에서 내 권리가 침해되어도 꾹 참고 술 한잔하면서 화내고 넘어갑니다. 바로 이 사회가 노동조합을 그렇게 대하게끔 문화를 만들어 놓은 거죠. 즉, 여기에도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노동조합은 노동자에게 정말 중요하죠. 노동조합은 언론에서 비추는 것처럼 단순히 노동조건을 개선해서 노동자들이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곳은 아닙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4항에서는 노동조합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법에서는 노동자들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속해 있는 민주노총에서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정치적 지위 향상입니다. 지금 사회는 돈 가진 사람들이 정치적 영향력도 가지고 그게 곧 권력이 되는 사회입니다. 하지만 국민의 대다수인 노동자들은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많은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은 촛불 항쟁을 통해서 이제 정치도 우리가 직접 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민주노총도 노동자들이 정치적 힘을 가져야 일하는 사람들이 잘 사는 사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노동조합이 중요하다 보니 사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 곳곳에서 노동조합 조합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비스연맹에는 다양한 서비스 노동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연맹, 보건의료노조, 전교조와 같은 산별노조, 연맹이 모인 것이 바로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줄여서 민주노총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런 우리 노동조합의 역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노동조합을 만들 때는 대다수 이런 이유로 만듭니다. 임금이 너무 적어요. 이 돈으로는 못 살아요. 왜 우리 회사는 남들 다 있는 이런 복지 혜택이 없을까요? 이번에 회사가 매각되면서 고용이 어찌 될지 걱정입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은 우리의 임금 인상, 복지 향상, 고용 안정 등 노동 조건을 개선하는 역할을 합니다. 노동조합을 만들고 운영하면서는
대다수가 이런 이유로 노조하길 잘했다고 하십니다. 그간 부당한 문제에도 혼자는 말하지 못했던 것을 노조 덕분에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현장을 바꿔가면서 자신도 변화하는 모습에 놀라워합니다. 노동조합은 당당한 노동자로 살아갈 수 있게 자신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노동조합은 일터를 넘어 사회에서도 당당하게 살 수 있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면한 임금 협상뿐 아니라 통일, 정치, 비정규직 철폐 등 사회의 구조를 바꾸는 것, 사회를 진보적으로 발전시키는 것, 이 또한 노동조합의 역할입니다. 노동조합이 잘 되려면 운영 원칙을 잘 지켜야 합니다. 노동조합의 주인공은 위원장과 몇 명의 간부가 아닙니다. 위원장과 간부는 주인공인 조합원을 주인답게 만들어주는 사람입니다. 노동조합은 중대한 결정을 할 때마다 조합원들에게 물어서 결정을 합니다. 임금협상 요구안을 결정할 때도, 최종 결정할 때도 조합원 총투표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뽑을 때도 마찬가지죠. 노동조합의 목적은 몇몇 개인적인 요구의 실현이 아닙니다. 전체 조합원의 집단적 요구의 실현입니다. 어떤 한 조합원이 난 휴가를 2주간 가고 싶으니까 저 관리자를 내보내고 싶다. 노조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한다고 해서 노동조합이 만사를 제치고 움직이진 않습니다. 노동조합은 늘 전체 조합원의 집단적 요구를 실현하는 것에 중심이 가야 합니다. 우리의 요구안을 누가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조합원의 단결과 민주노총, 진보적 사회단체의 연대의 힘으로 해결됩니다. 이 모든 것에서 관통하는 원리는 노동조합의 주인은 조합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속뜻은 노조의 모든 일은 조합원을 위해서 전 조합원의 힘으로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래야 승리합니다. 노동조합의 일반적 사업 패턴은 이렇습니다. 문제 발생, 회의, 집행, 문제 해결. 매년 진행되는 임금협상도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민주적 회의와 결정 집행입니다. 민주노조는 상집회의, 집행부회의, 대의원대회, 총회 등 여러 가지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노동조합의 정책과 방침을 민주적으로 결정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조합원이 자신의 이해와 요구를 표현하고 몰랐던 것을 배우면서 토론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결정을 집행할 때 중요한 점은 모든 조합원들은 조합의 결정사항에 대해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정 내용이 내 생각하고 다르니까 나는 하지 않겠다는 것은 노동조합 활동에서 아주 좋지 않은 마음입니다. 임단협 협상을 하면서 집회를 하는데 모든 조합원들이 참가하자고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당일 조합원의 50%만 왔다. 그러면 절반의 성공인가요? 아니죠. 실패한 겁니다. 이 조직은 수습하기 쉽지 않고 사측에게는 좋은 상황을 제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정이 중요하고 집행이 중요합니다. 물론 결정사항을 집행하는 것은 집회와 같은 큰 것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카페에 댓글을 다는 것, 조합원 교육에 참석하는 것, 리본을 다는 것, 인증샷을 찍는 것, 이 모두가 포함됩니다. 중요한 건 노동조합은 하기로 한 것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겁니다. 결정한 건 꼭 합시다. 노동조합을 좋아하는 사장이 있을까요? 사장이 100명이면 사장 친구를 포함해서 101명이 싫어하는 것이 노동조합입니다. 왜냐하면 노동조합의 이익과 사장의 이익은 근본적으로 대립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노동조합에 앞장서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간부인 조합원도 아이를 키우고 가족 행사에 참여해야 하는 등 우리와 다를 바 없이 바쁩니다. 그렇지만 개인 생활보다 노동조합 활동에 우선순위를 두는 거죠. 이렇게 간부들은 거의 매일 회의하고 필요하면 싸울 준비를 하는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조합원 여러분은 그걸 꼭 알아줘야 합니다. 간부 몇 명만 움직인다고 해서 노동조합이 잘 되지 않습니다. 현장의 움직임이 제일 큰 우리의 힘입니다. 조합원들의 단결된 실천을 통해 사측은 노동조합의 태세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노동조합 활동에 조합원들이 적극적으로 함께해야 합니다.
일제강점기 노동자는 일본인의 3분의 1 수준의 임금을 받으며 노동자로서의 멸시와 민족적 수모를 함께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해방이 되어서 일본인이 소유했던 공장을 노동자가 스스로 자주관리하며 새 사회를 꿈꿨지만 미군이 들어와서 수포로 끝나고 일제 때보다 살기 더 어려워진 조건에서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빨갱이로 내몰며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기도 했습니다. 박정희 독재 정권 시절 독일의 광부로 간호사로 청계천의 시다로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었지만 공정한 분배는 없었습니다. 87항쟁 이후 급격히 확대되던 민주화의 열기는 87 노동자 대투쟁으로 확산되어 곳곳에서 민주노조가 생기고 실질임금도 상승하고 노동자의 권리가 신장되었습니다. 하지만 97년 IMF와 함께 신자유주의가 들어오면서 노동유연화라는 이름으로 정리해고, 비정규직, 파견 노동자가 생겨나고 노동자의 처지는 다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노동자의 처지는 사회와 동떨어진 것이 전혀 아닙니다. 사회의 변화와 발전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노동자인 것입니다. (100억을) 투자해서 회사를 운영했는데 1년이 지나 보니까 회사 자산이 120억으로 늘어났습니다. 1년 후에 생겨난 20억은 누구의 것입니까? 아니, 20억은 누가 만든 겁니까? 사장이 다 만들었습니까? 물론 아니죠. 그 회사의 노동자들이 만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임금을 더 달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정당한 것입니다. 게다가 대한민국은 GNI가 3만 달러에 이르는 선진국입니다. 4인 가구라면 1년 소득이 1억 2천만 원 정도는 되어야 하는 나라입니다. 당당함을 가지고 임금 인상, 근무 조건 개선을 요구해야 합니다. 한국 사회의 주류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자본주의, 개인 이기주의입니다. 나만 아니면 돼. 다른 사람을 희생하더라도 나만, 내 가족만 잘 되면 된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풍토입니다. 노동조합은 좀 다릅니다. 노동조합은 전체의 힘으로 타의를 키워서 함께 나눠 먹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진급을 위해서 다른 사람은 밟고서라도 가야겠어.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하고는 노동조합은 좀 안 맞습니다. 그전까지 회사가 책정한 인건비 100억 중에 내가 얼마를 가져갈까 그런 생각으로 모두 경쟁했다면 이제는 이 100억을 어떻게 우리가 단결해서 120억, 130억으로 늘릴까 이런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단결한다면요. 3의 법칙이라고 아시나요? 세 사람이 모이면 집단이 형성되어 그 집단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린 이미 3명이 넘게 모였습니다. 기적은 이미 시작되었죠. 노동조합의 힘은 조합원 수와 단결로부터 나옵니다. 이 힘으로 우리 노동조합을 단단하게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